이 가지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가지고는 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여기서 나온 가지들 빼주시고요. 예, 이런 데서 나오면은 결국 부정화밖에 안 돼요. 예, 이런 갈라지는 분기되는 부분에 있는 가까이 1cm 이내에 있는 애들은 다 띄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와버리면 머리 아파요. 여기 눈들도 다 있거든요. 내년 봄에 또 나옵니다. 이런 거 손으로 미리 비벼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정화가 나올 일이 없죠. 이걸 보고 우리가 눈 정리라고 해요. 이 시기에 해줄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필요 없는 눈들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나는 이 부분에 순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정확하게 비벼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거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또 보시면은 이 가지는 올바르게 나왔는데 이 가지는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인데 이 바깥쪽이 힘을 받고 안쪽이 힘을 못 받는 부분인데 안쪽에서 나와버리면은 볼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뽑아줍니다.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 결국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애들은 또 여기가 막혀 있어서 애가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가야 증식을 하더라도 복잡하지가 않죠. 앞으로 만들어질 개체수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초보 분재님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게 소재 상태에서 완성도를 노린다는 거죠. 예. 소재 만들 때는 소재로서의 충실함에 집중을 하고요. 가지 굵기라든가 그런 것에 배양에 집중을 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끝나갈 쯤에 이제 완성도를 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중복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펴서 이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이건 이쪽으로 나가고 이건 위로 덮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얘도 이쪽에 막혀서 갈 데가 없어요. 여기도 분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받았으면 안 되고 이건 하향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빼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역으로 들어갔죠. 이런 것도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얘랑 있는데 지금 중복 개념이에요.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원칙적으로는 애가 빠지고 애를 써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굵어졌죠. 그래서 애를 다시 끄집어내고 애는 제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굵어졌어요. 눈으로 보기에도요. 더 굵어지면은 나중에 밸런스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아깝더라도 제거를 해서 제거하고 큰 상처는 반드시 커터칼로 손 보이시죠? 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 이 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커터칼을 든 손은 그냥 힘 빼고 나머지 왼손이 모든 걸 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손 안 다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손 다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가만히 놔두면 계속 굵어지죠. 이런 것들 뽑아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것마저 다 쳐내면은 너무 또 시간을 너무 거슬러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배양을 해내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또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덜어버리면 나무의 힘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복원이 될 수 있는 가지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셔야 가능하지,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서 잘라서 다시 새로 가겠다 하면은 그 복원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나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전정을 해서 먹어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무의 힘을 생각하셔서 전정 작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업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피느릅 가지 전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완성도를 올리면서 다시 한번 그때 또 불필요한 게 있으면은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한꺼번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은 나무가 고꾸라집니다. 고꾸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초보 분재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심하게 전정을 해버리면은 그 나무의 원래 힘이 40, 5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상당수의 가지를 떨어내면은 나무의 세력이 1, 2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복원이 되질 않죠. 힘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황피느릅 같은 경우에는 이 화분을 보시면은 6사람이 들어도 못 들어요. 그 정도로 큰 화분에서 엄청나게 강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지가 이렇게 가시같이 삐쭉삐쭉 솟아오릅니다. 황피느릅이 이렇게 가지가 뻗치는 이유는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는 걸 의미해요. 뿌리 쪽에서 직근 뿌리들이 도장을 하고 큰 뿌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힘이 지금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 120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하게 전정을 해도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자기가 덜어낸 것만큼 스스로 복원하려고 하는 복원 의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좋은 상태라면은 금방 복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원해 주지 않죠. 봄에 기술력을 통해서 그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 가면서 우리가 설계했던 그 모양대로 빌드해 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나무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그 와중에 기본지들을 충분히 굵혀놓고 포지션을 잘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이 올랐을 때 이렇게 전정을 해서 장가지 받아가는 기술까지 이런 방식으로 패턴을 거쳐간다면은 분명히 좋은 나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삥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상처는 상처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큰 상처만 제가 상처 치료제를 발라줄 거고요. 작은 상처에 상처 치료를 발라버리면은 이렇게 힘이 좋은 나무들은 막 뭐 몇 주 사이에 덮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흉측하게 상처가 아뭅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촛농이 흘러내리듯이 아물게 하려면은 조그만 상처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 바르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나무를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했으니까요. 분갈이랑 몇 년 동안 지금 못 씻어서 때가 많이 껴 있죠. 때 빼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다음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화분에 있던 거를 그대로 올려서 큰 화분으로 이제 옮겨서 한 1, 2년 배양을 했던 것 같아요. 흙도 굉장히 좋고 잘 썼습니다. 뿌리 상태도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상한 대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직근 뿌리들이 발전을 하면서 나무에게 힘을 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애들은 제거를 해주고 이 뿌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실뿌리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즉 강한 뿌리들을 잘라서 약한 뿌리들로 계속 파생해서 만들다 보면은 상층부의 가지들도 굵은 가지보다는 가는 가지들이 많이 생성이 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분갈이 할 때 큰 뿌리들은 제가 가급적 심하게 전정을 해줄 겁니다. 이따 분갈이 작업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화분에서 꺼내서 아랫부분을 이제 상당수 자르고 지금 여기 작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용토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털지 않고요.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흙을 살짝만 걷어냅니다. 이건 좀 조그만 화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털어보겠습니다. 가에는요,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어 버리면은 가지에 어느 한 군데 힘이 강한 부분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섬세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굵은 뿌리들은 추적을 해서 반드시 잘라서 가는 뿌리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굵은 뿌리를 자르면은 그 자른 부위에서 가는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세 억제 효과가 있어요. 이런 애들, 굵은 뿌리, 이거 산삼 같죠? 이런 애들은 꼭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가지를 만들거나 굵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뿌리들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뿌리는 달고 가셔야 되고, 순차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뿌리들은 잡아서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너무 굵은 뿌리를 많이 자르게 되면은 뿌리 양이 갑자기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양을 정확하게 보면서 올해 한 번에 자를 것인지 아니면은 분갈이 두세 번에 걸쳐서 먹어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너무 심하게 자르면은 그 뿌리가 엄청난 뿌리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나무가 위에 아래 TR율이 붕괴가 되면서 가지들이 말라서 죽거나 고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뿌리가 많기 때문에 굵은 뿌리 하나 제대로 잡고 먹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뿌리들이 이 뿌리의 영향으로 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또 파봅니다. 또 굵은 뿌리가 있나 없나. 흙을 다 터는 경우도 있는데, 흙을 다 터는 경우에는 이 흙이 오염됐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흙을 다 털어줍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도중에는 어느 정도 일부 흙을 남겨서 이 형태를 유지를 해야 나무 수세가 급격하게 분갈이 이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세요. 이것도 예성 뿌리, 위에 붙어 있는 뿌리니까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굵은 뿌리가 파생이 됐는데, 여기서 다른 쪽에서 더 나오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굵은 뿌리 나오죠? 얘도 굵은 뿌리 하나 있습니다. 위에 흙만 살짝 걷어도 물은 충분히 잘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걷어내지 않겠습니다. 이쪽 뿌리는 조금 더 발달해도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굵은 뿌리들 잘라주시고요. 완성도가 없는 나무 경우에는 흙을 다 털으셔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완성도 싸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가지를 먹여 살릴 뿌리를 보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봐가면서 분갈이 시기와 정확하게 맞춰서 뿌리의 흙을 어느 정도까지 털어줄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송백류 같은 경우에는 뿌리 털리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더 이런 잡목류보다 더 조심해서 뿌리를 터셔야 됩니다. 이 뿌리에 연결된 뿌리죠. 이런 뿌리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여기가 점점 비대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조금씩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굵은 뿌리가 나가면 나갈수록 여기가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골고루 뿌리가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 평균적인 뿌리가 발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스럽죠. 전체적으로 팔방으로 잘 발달된 뿌리들이 나무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위에는 좀 이렇게 오염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긁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꺼멓게 됐거나 흙이 부서진, 그리고 또는 테토를 물고 있는 그런 것들은 긁어주셔야 거기가 뿌리들이 썩어서 보사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흙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더 파는 거예요. 육안으로 흙의 컨디션을 보고 좀 많이 팔 것인지 살짝 팔 것인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파니까 이제 입자가 살아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 뿌리는 나무가 저쪽으로 반대편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 뿌리는 좀 발달해도 좋습니다. 이쪽에서 잡아주면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요. 자, 밑에 뿌리는 큰 화분에 넣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직근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뿌리가 원동력으로 이 나무의 힘이 상당수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강한 힘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다 하면서 강한 뿌리들을 잘라서 약한 뿌리들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밑에 부분은 최대한 바싹 넣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는 뿌리들은 가급적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전체적으로 가위를 대고 잘라버리면 가는 뿌리까지 잘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씩 잡고 굵은 뿌리만 공략을 해주세요. 그래야 뿌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합니다. 이 굵은 뿌리지만은 뿌리 양이 얼마 안 돼요. 결국 얘네들은 하나의 그 가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생성된 뿌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셔서 가는 뿌리들 수천 개, 수만 개로 파생을 시켜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물대기가 가능합니다. 위에 장가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밑에서 물을 못 대면은 장가지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뿌리가 많으면은 물을 대지를 못해요. 오히려 잔뿌리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위에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지고 미세한 장가지들이 많이 생겨도 물을 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뿌리는 당연히 전정을 해서 잘라줍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 1월 4일입니다. 분갈이 적기가 아니에요. 한겨울에 가장 추울 때 하는 분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은 온도 관리에 좀 충실하셔야 돼요. 봄까지는 뿌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추위에 노출돼서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도 관리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이 시기에 분갈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잘리지 않은 뿌리가 추위를 버틴 것과 잘린 뿌리가 추위를 버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자, 여기 이끼랑 여러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붙어 있으면은 피가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습기가 끼기 때문에 수피가 손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이끼를 띄워줄 거고요. 띄다 보면 수피가 조금 손상될 수도 있는데 금방 복원합니다. 그런 거 무서워 갖고 놔두면은 오히려 썩은 부위가 더 넓어집니다. 차라리 그런 떨어지는 자리는 깨끗이 도려내고 한 1, 2년 후면 또 쇠피들이 많이 붙기 때문에 그때 다시 붙여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